자, 오늘은 존속살해죄, 살인죄 안에 지금까지 봤던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자살관여죄 같은 것들이 있죠. 이 존속살해죄도 일단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서는 보통살인죄는 기본으로 깔고 플러스 자기나 배우자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범죄죠. 간혹 가다가 이 존속살해죄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어서 봐가지고 배우자를 죽여도 존속살해죄냐, 특히 여학생들이 남편을 죽이는 것도 존속살해죄라고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봉건적인, 그냥 여필종부 남편은 하느님처럼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남편을 존속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배우자는 그냥 대등한 겁니다. 존속도 아니고 더군다나 비속도 아니에요. 그냥 동등한 겁니다. 혼연일체, 일심동체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에요.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 요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자기의 직계존속, 즉 자기 부모를 죽이는 것도 존속살해죄지만 배우자의 부인의 부모 또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부모, 시부모를 죽이는 것도 존속살해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존속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살인죄의 단기에 2배씩이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막말로 해서 뭐 버러지 같은 직계존속도 있거든. 매일 술 처먹고 와가지고 매일 집안 가족을 두들겨 패고 행패를 부리고, 우리 총론에서 만치 남편 식칼 난동 사건을 본 적 있죠? 이거 과잉방이지만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예로서 그런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남편을 죽인 건 또는 자식들이 부모를 죽였다면 뭐 아무리 쓰레기 같은 남편이라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 그런데 바로 그때 그건 이제 남편이지만 자기 남편이 그런 인간 쓰레기 짓을 하는 경우 견디지 못하고 가족이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싫어합니다. 뉴스에 나왔던 거야. 부부 사이에 딸이 둘인가 있었는데 술만 처먹으면 부인과 딸을 괴롭히니까 어느 날 술 먹고 와가지고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걸 셋이서 죽여버렸어. 이불을 덮어가지고, 어려서 그런 장난 해봤죠? 이불 속에 꽉 갇혀가지고 덮여 있으면 이 산소가 부족해서 나중에 죽어요. 이불로 꽉 셋이서 이불로 꽉 틀어막고 있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하는 수 없이 산에 갖다 파묻어버린 사건이에요. 이건 형법 총론 끝부분에서 봤죠? D와 B의 죄책 어떻게 돼? 일단 D는 얘 딸이잖아. 딸이 아버지를 술 먹고 난동을 부린다가 아버지를 죽였으니 이건 존속살해죄.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 존속살해죄. B녀는 어떻게 돼? B녀.
공범과 신분에서 부진정 신분범이죠. 용비어천가 두 줄 읊어봐. 이거 봐. 어? 진정 신분범에서는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도 그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돼서 그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되지만, 부진정 신분범에서는 신분 없는 자는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은 하지만 처벌은 뭘로? 보통살인죄로. 그게 B의 죄책이 뭐냐라고 했다면, 존속살해죄 공범이지만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쌈박한 거지. 바로 이러한 경우 이 인간은 보통살인죄보다 이 셋이 저지른 범죄가 보통살인죄보다 더 가벼워. 왜? 맨날 술 처먹고 난동을 부리는 걸 죽였으니 조금 심한 말로 뒤져도 싼 놈 아니냐고. 바로 그런 인간을. 그래서 존속을 살해했을 때는 오히려 보통살인죄보다 동정의 여지가 많아요. 동정의 여지가 많은 경우가 허다해.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일 경우 오히려 동정의 여지가 더 있는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무겁게 처벌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위헌 시비가 있었고 그 뒤 그러면 일단 보통살인죄와 똑같이 하는 건 조금 안 되고, 이거 10년 이상의 징역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낮춤으로써 소위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그럼으로써 이제 존속살해죄가 우리 저 앞에서 배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에서 방화치사죄와 형량이 법정형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A가 원수 B를 불질러 죽이면, 불태워 죽이면 A 무슨 죄예요? 보통 방화치사죄. 이때 보통살인죄는 방화치사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법적형이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보통살인죄보다 무거운 거. 이건 그냥 방화치사죄만 성립돼. 이때 치사는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치사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A가 자기 아버지를 불질러 죽이면 어떻게 된다 했나? 아버지를 불질러 죽이면 이건 그냥 방화치사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때 나온 판례거든. 요때 나온 판례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를 그냥 죽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불질러 죽이면 방화까지 저질렀는데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볍게 되니까 이 웃기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불질러 죽이면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 그래서 10년 이상의 징역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타협함으로써 논쟁에 이제 타협을 한 겁니다. 한편 이때 배우자의 개념도 그렇고 직계 존속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둘 다 이거 법률상 배우자여야 되고 이거 법률상 직계 존속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자기 핏줄이 맞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직계 존속이 아니라면 존속살해죄 안 돼요.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자, 거기 형법상 행위객체가 존속일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 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존속유기, 존속학대, 존속협박, 존속체포감금 등이 있죠. 구속요건, 객관적 구속요건, 주체는 직계 비속이나 그 배우자. 여기서 배우자는 그냥 배우자가 아니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객체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고 이때 직계 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서 반드시 호적상 기재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아래 판례가 첫 번째 줄 끝부분 호적상 아무리 친권자, 친아버지라고 등재됐다 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이 안 되고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자,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기억 혼인 외의 출생자와 입양의 경우 배우자 요거부터 보면 요걸 보면 이제 지금 여기 있는 판례들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자, A와 B녀가 부부였는데 A가 C녀와 바람을 펴서 갑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흔히 말해서 생물학적으로는 C와 A가 갑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갑이 커서 A를 찾아와서 왜 우리 어머니를 농락을 하고 나를 임신케 하고 나까지 태어나게 만든 다음 버려서 어머니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그래서 갑이 A를 살해했다면 갑 존속살해죄가 되겠어요? 보통살인죄가 되겠어요? 보통살인죄야. 아무리 갑이 A의 핏줄이라 하더라도 그건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일 뿐 법률상으로는 아버지 아니거든. 사실상 친부. 요거 보통살인죄입니다. 그렇다면 갑이 A의 법률상 자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만일 A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몇백억대 갑부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은 A를 상대로 이제 뭐 양육비 내지는 뭐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갑이 미워도 갑이 가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분까지 갑으로부터 빼둘 수는 없어. 따라서 몇백억이면 최하 뭐 법정 상속분이 1, 20억은 될 텐데 A를 상대로 나 네 자식이니까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를 갑이 법률상 아버지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A가 갑을 자기 자식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민법상 인지라고 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임의인지 C가 A를 찾아와서 당신이랑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태어난 아이니까 당신이 잘 간수하셔. 난 이제 뭐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냐? 마침 나 자식도 없어가지고 뭐 누구한테 후계해줄까 걱정했었는데 오 잘됐다 너. 그래서 DNA 검사하고 자기 아들인 걸 확인하고 뭐 좋다. 너 내 자식인 걸 인정하겠다. 이건 이제 임의인지고 스스로 한 거고. 그 뒤에 갑이 A를 죽이면 뭐 그거는 존속살해죄야. 인지가 이루어지는 순간 A와 갑은 부자지간이 되기 때문에. 근데 A가 이미 B녀와의 사이에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으니까 갑을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 안 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A를 상대로 뭐 재판상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자식인 걸 법원이 인정해 줄 거다라고 재판상 인지를 강제 인지죠. 이걸 인지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인지 청구 소송에서 갑이 이기면 뭐 법원이 갑은 A의 친자임을 확인한다 하는 판결을 때립니다. 그럼 그 법원의 판결로 갑은 A의 자식이 되는 거고 그 뒤 갑이 A를 죽이면 뭐야? 그때는 존속살해죄야. 그때는 존속살해죄입니다. 한편 이때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지. A의 부모가 C를 찾아가서 돈 몇 푼 던져주고 이 갑을 거의 빼앗다시피 데려다가 이 A와 B의 뭐 자식인 것처럼 호적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호적상으로 이제 갑이 A와 B의 자식으로 출생 신고가 돼요. 자, 그때 갑이 A를 죽이면 뭐겠어? 존속살해죄겠어요? 보통살인죄겠어요?
그건 존속 살해죄야. 왜? 지 자식이라는 거 다 인정하고 너 내 자식 맞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뭐 자기 호족의 자식으로 신고한다는 건 뭐 인정한 걸로 봐. 이 인지한 걸로 간주합니다. 강론 6, 7페이지예요. 6페이지, 7페이지. 인지한 걸로 봅니다. 그때 갑이 A를 죽이면 이거 뭐 그때는 존속 살해죄가 되는 겁니다. 갑이 B녀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 이 B녀와 갑과의 관계를 소위 뭐라고 그래요? B녀와 갑과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 홍길 계모는 이제 B가 죽고 A가 D녀와 재혼을 했을 때 재혼한 얘하고 얘를 계모라고, 계모자 관계라고 하고, 얘는 A의 정실 부인인 거야. 법적인 부부. 얘가 정상적인 부부고 얘가 뭐 바람 펴서 난 자식 아닙니까? 이걸 적모, 적법한 법률상 엄마에다가 뭐 자식이 뭐가 되는 거야? 서자, 홍길동 서자, 정모 서자 관계고, 바로 이때 서자가 정모를 죽이더라도 호족상으로 아무리 B가 갑에 모로 등록이 됐다 할지라도 뭐 이건 정모 서자 관계는 이건 모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보통 살인죄. 옛날에는 이것도 존속 살해죄를 인정했었어요. 이걸 존속 살해죄를 인정했었는데 민법이 1989년도인가 민법이 바뀌면서 정모 서자 관계는 이제 뭐 모자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척 관계로 바꿔버려. 그래서 형을 죽이거나 삼촌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야? 보통 살인죄. 형, 삼촌, 이모, 고모를 죽이면 보통 살인죄. 자기 부모를 죽여야 존속 살해죄예요. 그래서 서자가 정모를 죽이더라도 보통 살인죄가 됩니다. 더 이상 존속 살해죄 아니야. 89년도 이전에는 존속 살해죄였어요. 자, 그럼 왜 이 정모 서자 관계를 모자 관계에서 빼버렸느냐? 자, 여러분이 B녀라면 얼마나 슬프겠어.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가뜩이나 슬퍼 죽겠는데 바람까지 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니 B녀 입장에서는 거의 뭐 미칠 노릇이거든. 그런데 A는 룸펜이고 B가 돈 많은 여자 사장이에요. 이때 B녀가 죽으면 그 재산은 뭐 갑이 전부 상속을 해. 아니, 남편이 바람 펴놔서 델콘 자식인 것도 지금 속이 다 썩을 노릇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죽으면 얘한테 상속이 된다. 가뜩이나 이 미워 죽겠는 서자한테 자기 재산을 법적으로 다 상속을 시켜야 된다. 이건 못 견딜 일이지. 그래서 여성단체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그래서 89년도 민법에서 정모서자 관계는 이제 모자 관계가 아니라 뭐 그냥 친족 관계 불광고로 바뀌었습니다. 상속 안 돼, 원칙적으로. 반대로 그럼 A와 B녀 사이에 을이라는 자식이 태어났고, 이건 이제 아버지도 법률상 아버지, 엄마도 법률상 엄마, 그리고 뭐 자식도 법률상 자식이지. 당연히 을이 A를 죽이거나 B를 죽이면 존속살해죄입니다. 그런데 B녀가 죽자 A가 D녀와 재혼을 했고 이게 그 유명한 뭐 이제 칠곡 계모니 뭐니 하니 바로 이 계모와 적법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 이걸 계모적자 관계라고 하는데, 계모적자 관계라고 하는데, 요 보통은 적을 빼버리고, 적이라는 글씨를 빼버리고 이걸 그냥 계모자 관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 D녀가 을을 계속 학대를 하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D녀를 살해했다고 칩시다. 자,
무슨 죄야? 보통살인죄요, 전속살해죄겠어요? 보통살인죄야. 정모서자가 더 이상 모자 관계가 아니라면 뭐 계모적자 관계, 계모자 관계도 더 이상 모자 관계 아니에요. 이거 보통살인죄입니다. 한편 A와 B녀 사이에 자식이 없자 C와 D녀가 어린 나이에 뭐 불장난을 하다가 임신이 돼버렸고 아이가 나왔어요. 이때 병 아이를 당연히 이 사실이고, 이때는 이제 둘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일단 D녀와 병은 무조건 모자관계 인정되고, C와 병은 뭐 사실혼 관계잖아. 이건 아직은 뭐 부자관계 인정 안 됩니다. 보통 살인이요. 이때 이 병을 A와 B한테 소위 양자로 보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이 존속살해죄에서 제법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때 양자로 보내려면 아무렇게나 뭐 야 양자하자 오케이 바리 이런다고 이제 양자가 되는 건 아니고,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뭐 양자를 하기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병을 친부모 CD가 양부모 AB와 합의를 해서 양자로 보내기로 해서, 그래서 양자로 갔다면 이때 병은 부모가 넷이 되는 거야. 친부모도 부모고 양부모도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 병이 A나 B를 죽여도 존속살해죄고 C나 D를 죽여도 또 존속살해죄가 되는 거야. 친부모를 죽여도 존속살해, 양부모를 죽여도 존속살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갖춰야 돼? 반드시 입양 요건, 입양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그 7페이지 위에서 맨 위쪽 동그라미 2번 판례, 피해자가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곤을 주워다 기르고 그 부하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을 했으나 뭐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양부모가 아니고, 양부모가 아니라면 죽이더라도 뭐 보통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왜? 입양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뭐 양부모가 아니고, 양부모가 아니니까 존속살해죄는 될 수가 없어요. 이때 바로 3. 혼인신고가 위법 무효라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호족에 출생신고했다면 이 호족에 출생신고하는 순간 아까 말했듯이 뭐 이건 인지한 걸로 간주합니다. 지자식이라고 자기가 호족에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이때는 뭐 인지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뭐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면 존속살해죄가 된다는 거예요. 70일 다에 1983 옆에다가 뭐 존속살해죄 동그라미, 존속살해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4번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됐다면 이제 뭐야? 양자 양부모 관계가 성립됐고, 뭐 5번째 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뭐 입양의 요건이 갖춰졌으니까 부모고 존속살해죄가 되는 겁니다. 기억,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는 이제 지금 설명했고, 자 입양의 경우 지금 설명했듯이 친부모는 친부모로서, 양부모는 양부모로서 존속살해죄가 다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여백에다가 그냥 양자가 아니라 친양자 제도가 민법에 신설됩니다. 그럼 양자하고 친양자는 또 뭐가 다르냐? 이 친양자는 친자식 같은 양자야. 따라서 이 양부모가 이 양자와 친부모로 취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친부모는 뭐가 되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이건 남남이 돼버려. 따라서 친양자로 간 자식이 친양부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지만 생물학적 부모를 죽이는 건 이건 뭐
보통살인죄가 돼. 이때 바로 요 제도가 도입될 때 그 안동 유생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CD가 완전히 남남이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 녀석이 커가지고 뭐 자기 엄마와 결혼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더군다나 CD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여자아이와 얘가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 안 생겨. 이 여자와 얘는 무슨 관계야? 완전히 오빠하고 친오빠가 친동생 아니냐고. 이 둘이 결혼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거야. 남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일부가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이렇게 우연히 맞을 확률은 몇백만 분의 1이지만 왜 친양자 제도를 도입했냐면 양자는 호족의 양자라는 게 그냥 티가 나. 그러니까 어려서 양자를 들여서 잘 키웠는데 이 자식이 크면서 자기가 양자라는 걸 알고 거기서 또 더군다나 사춘기 때 그걸 알면 이제 방황을 하고 못된 길로 빠지고 자꾸 그러거든. 그래서 수십만의 이 양자들을 뭐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친양자 제도를 신설했고, 친양자는 그냥 자기 친자식처럼 호적으로도 잘 표시가 안 나고 그러니까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DNA는 안 맞겠지. DNA는 안 맞겠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알게 되겠지만 혈액형이나 뭐 DNA가 안 맞으면 다행히 혈액형이 맞으면 DNA까지 뭐 직접 검사해 보는 경우는 없지만 잘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 친양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몇백만 분의 1 이걸 막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양자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밀어붙여 가지고 도입되게 된 겁니다. 자, 정리하면 양자가 양부모를 죽이거나 친부모를 죽여도 존속살해죄지만 친양자가 양부모를 죽이는 건 존속살해죄도 이 친부모를 죽이는 건 더 이상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된다. 한편 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법적인 배우자여야 됩니다. 혹시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배우자가 됩니까? 결혼식 올리면 배우자 됩니까? 안 되죠? 사실 법적인 배우자가 되느냐는 결혼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다 큰 성인 둘이서 합의하에 부부로 살자고 합의하고 뭐만 하면 돼? 혼인신고만 하면 돼.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 합의와 뭐 혼인신고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간혹 가다가 여자를 엄청 짝사랑해가지고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이 남자 자식이 가가지고 혼인신고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남의 부인이 돼 있는 거지. 자, 법률상 배우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혼인신고 돼 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부부로 살기로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그래서 배우자가 성립되려면 두 사람 사이에 부부, 배우자가 되겠다는 합의와 그에 걸맞는 혼인신고가 있어야 돼. 그런데 보통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혼인신고 뭐 한참 있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도 한 달 반인가 뭐 결혼식 하고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 인사하고 뭐 회사 쉬었다 하고 뭐 골치 아파요. 바빠. 여기 저기 인사 다 하고 조금 한가해졌을 때 혼인신고 해야지 뭐 해가지고 뭐 한 달 반인가 뒤에 신고했다고. 한 달 반 동안은 뭐가 되는 거야? 부부로 살기로 합의는 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요게 소위 말하는 뭐 사실혼이 되는 겁니다. 사실혼은 거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은 말짱 꽝이야. 물론 이제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이제 연금도 안 되죠. 아마 보험, 건강보험 뭐 이런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조금 혜택을 보는 경우는 있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말짱 꽝입니다. 허당이야. 그 다음 부부로 살겠다는 합의도 없었고 혼인신고도 없었지만 뭐 간혹 가다가
밀회를 즐기는 관계, 성관계를 맺는 관계. 요건 요걸 내연 관계라고 합니다. 이건 내연 관계야. 내연 관계. 내연 관계는 더더욱 법적 보호는커녕 옛날엔 저거 간통으로 처벌받았지. 안희정 뭐야?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으면 간통이야. 성폭력은 당연 들어가고 간통이 되는 거죠. 간통이. 세상에 안희정이 그럴 줄이야. 그 사람한테 실망한 것은 단순히 그 비서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게 실망도 실망이지만 더욱더 실망한 것은 성관계를 맺은 건 맞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정말 그 여자가 나쁜 여자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나중에 딴소리하는 그런 여자도 있긴 있어. 개 중에. 근데 거의 틀림없이 97, 8%는 성폭행이거든. 이게 이제 한남충들. 한국 남자들이 다 버러지란 뜻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남충의 개념은 다 한국 남자들이 버러지가 아니라 한국 남자 중에서 이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 조두순, 안희정, 이윤택, 조민기 이런 것들. 이 한남충들은, 버러지 같은 것들은 성관계를 맺을 때 여자가 가만히 있으면 이걸 오케이 사인으로 알아. 이건 조금 평범한 남자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면 이건 오케이 사인으로 알아. 그냥 안희정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 비서가 차마 싫다는 말을 못해서 그냥 왜 이러세요라고만 했을 뿐이지 좋아서 관계를 맺은 건 아니거든. 이걸 갖다 이 한남충들은 뭘로 오케이 사인으로 알거든. 그래서 여성들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이 주접을 떨면 왜 이러세요? 이거 가지고는 이 버러지는 그걸 오케이 사인으로 아니까 반드시 싫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돼.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래도 해대면 이건 강간이고 이제 완전히 강간이고 그런 것들은 많지. 조두순 정성현은 혹시 아나? 정성현 모르죠? 벌써 다들 잊었나? 안양 예슬이 해지지 사건은 아나? 어린애를 성폭행하고 탈로가 날까봐 애들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안양 천변에 갖다 버린 놈입니다. 사형 확정돼서 지금 계속 복역 중에 있어요. 정성현, 조두순 이런 놈들 전부 다 그럼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다 그것들이 마인드가 썩어버린 거거든. 버러지지 그게. 버러지지. 안희정은 끝났습니다. 내가 거기서 실망을 했어. 무슨 합의야 합의는. 싫다 소리를 못했다고 다 합의를 본 거야. 그게 똑같잖아. 이윤택이니 뭐니 오달순이 전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설사 여친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모텔까지 같이 들어가서 샤워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섹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오늘 왠지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 여친 아니라 부인도 요즘에 바뀌었죠. 처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됩니다. 아니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들이대면 강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야. 이건 기본 개념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형법 이전에 요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유명한 괌 아시아나 항공기 사건에서 인천의 그 신용금고 회장 일가가 거기 가다 싸그리 다 죽었어. 근데 한양대병원 의사 하나가 사위였는데 급한 수술이 잡히는 바람에 비행기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다음 비행기로 가려고 수술 끝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일가족이 다 싹 죽어버린 거야. 그 남기관 그 재산 가치가 1,000억 원 정도 돼. 1,000억 원. 그래서 그 회장 동생들하고 이 사위하고 법정에서 이제 붙었는데 누가 이겼겠어? 노인네들은 사위는 100년 손님이고 남의 자식으로 칩니다. 우리 고래로.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니야. 법적으로는. 자, 동생이 세요. 자식의 사위가 더 세요.
동생은 2촌이고 이건 뭐 부모와 자식은 1촌이에요. 그리고 사위는 이 자식과 대등하니까 뭐 얘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나중에 합의 들어옵니다. 1,000억 중에서 우리 1인당 동생들이 한 4명인가 있었어. 1인당 100억씩만 줘라. 너 600억 갖고 너 어딜 그 이제 전에 그 분쟁하면서 이제 뭐 싸움이 나고 뭐 언성 높아지고 해서 짜증 나가지고 처음부터 그랬다면 주려고 했는데 너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승소했어요. 1,000억 다 가졌어. 인터뷰할 때 좋은 일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좋은 일에 썼는지는 그 뒤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의사가 미처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다, 사실혼 관계였다, 100% 얘들이 또 이겨. 그땐 얘들이 다 이겨먹어요. 사실혼 관계는 말짱 꽝이야. 그래서 결혼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혼인신고부터 해야 돼. 혼인신고 안 하면 말짱 꽝이야. 뭔 일이 생겨도 혹시라도 보험에 가입했는데 남편이 죽거나 부인이 죽으면 보험금 땡전 한 푼 없어. 땡전 한 푼. 자, 이로써 이제 계모자 관계와 정모소자 관계, 보통살인죄, 그리고 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이건 존속살인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둘이서 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신혼여행지 가가지고 혼수 문제로 대판 싸우고 서울로 와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B의 부모가 아이고 한심한 인간, 남자 새끼가 여자 재산이나 노리고 결혼이나 하고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혼수 부족하고 탓이나 하고 아이고 한심한 놈. 그랬다고 A가 F와 M을 찔러 죽였다면 얘 보통살인죄요, 존속살해죄요. 신혼여행을 아직 가서 혼인신고를 안 된 상태면 뭐야?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고, 혹시 현명하게 신혼여행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뒤라면 그때는 존속살인죄가 되는 거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고 직계존속도 법률상 직계존속이니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존속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들 이거 은근히 시험 잘 나와요. 한편 세 번째 줄 중간, 배우자 세 번째 줄 중간, 다만 배우자의 신분관계는 실행행위에 착수할 때 존재하면 족하므로 동일한 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해서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이건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존속살인죄가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제 배우자가 되는 요건과, 그럼 배우자 관계를 쪽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이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자동으로 쪽나는 겁니다. 남편이 부인 죽은 뒤에 다른 여자랑 재혼하더라도 부인이 죽어서 이 여자와는 혼인관계가 끝났으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부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딴 여자랑 결혼하면 그건 안 되지. 그건 중혼이니까. 그래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혼을 하면 이제 배우자 관계가 쪽나는데, 바로 이때 이혼을 할 때 바로 둘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합의 이혼이고, 역시 둘 중에 한 명이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되면 남남이 되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A가 F와 M을 먼저 죽인 게 아니라 대드는 B녀를 살해하고 그 다음 딸을 죽인 사이놈을 나무라니까 F와 M을 죽였다면, 논리적으로 보면 B녀의 사망과 동시에 배우자 관계는 쪽났고, 배우자 관계가 쪽난 뒤에 죽였으니 이건 보통살인죄가 되어야 하겠지만, 바로 이때 이 인간은 존속살해죄예요. 왜? B녀가 죽기 전부터 B녀를 죽일 때부터 얘까지 다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B녀를 죽일 당시부터 그럴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거는 죽인 뒤에 죽이더라도
존속살해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더라도 배우자의 사망과 동시에 원래 배우자 관계는 끝나는 거지만 단 여기서는 뭐 보통살인죄가 아니라 존속살해죄로 취급한다고. 왜? 배우자를 죽일 때부터 얘들까지 다 죽일 생각을 이때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존속살해죄이지 보통살인죄 아닙니다. 한편 주관적 구속요건 당연히 고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차고 이거 우리 총론 차고 볼 때 잠깐 본 거죠. 보통살인 동네 사람들을 죽인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그 중에 하나를 퍽 찔러 죽였는데 그게 자기 아버지였던 사건 기억나죠? 이건 뭐 보통살인죄입니다. 왜? 보통살인 동네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지 아버지를 죽일 생각은 없었으니까. 반대로 아버지를 죽인다고 찔렀는데 죽여놓고 봤더니 아버지가 아니었던 경우 죽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닌데 존속살인죄라는 거 인정할 수 있나? 즉 어퍼치나 매치나 둘 다 보통살인죄입니다. 공범과 착오를 설명할 때 뭐 계란 노란자의 이론이라는 걸 내가 얘기했죠. 그런 이론은 없지만 하얀 자와 노란 자는 뭐 중복되는 노란 자 부분만 범죄가 성립된다는 원리, 그걸 내가 그냥 장난삼아 계란 노란자의 이론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존속살인죄를 범하려다 보통살인죄를 범했거나 보통살인죄를 범하려다 존속살인죄를 범하게 됐다 하더라도 노란자인 뭐 보통살인죄만 된다고. 공범관계, 자 아까도 봤듯이 바로 술만 처먹으면 와가지고 처와 딸을 폭행을 하는 아버지를 딸들과 부인이 이불을 덮어가지고 살해한 사건에서 딸들은 엄마는 남편이니까 보통살인죄지만 딸들은 뭐 존속살인죄. 엄마는 용비어천과 두 번째 줄 범죄는 존속살해죄 공범이 성립을 하지만 처벌만은 보통살인죄형으로. 공범과 신분, 법문과 단서, 용비어천과 두 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이 있는 자에 가담하면 신분 없는 자도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돼서 그걸로 처벌이 되지만 부진정신분범에서는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은 하지만 신분은 없기 때문에 처벌만 일반범의 형으로. 자, 영아살해죄. 영아살해죄는 우리 잠깐 본 적 있죠.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여기다 줄 걸라고 했었죠. 줄 쳐 있지.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하면 당연히 영아살해죄고 분만 중인 아이는 사실은 뭐요? 민법상 전부 노출설에 의하면 아직은 전부 노출되기 전까지는 태아인데 형법에서는 이 분만 중인 아이도 태아로 보질 않고 뭘로? 영아로 봅니다. 영아는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법상 사람의 시기는 뭐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는 건데 부모가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뭐 치욕 은폐, 양육 불가,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형이 감경되는 거예요. 영아의 생명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뭐 치욕 은폐, 양육 불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맨 앞에 학생 이때 형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뭐지? 이론상 왜 이 형을 가볍게 해놨을까? 보통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건 사형도 없고 무기도 없고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야. 어마어마하게 가벼운 범죄로 만들어 버렸는데 영아의 생명이 보통 사람보다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영아도 사람인 이상 뭐
그 생명의 무게는 똑같아요. 근데 왜 이건 이렇게 형이 가벼워졌느냐? 치역음패나 양육불과 같은 딱한 사정이 있어서 뭐 총론에서 본 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형이 가벼워지는 거라고. 이거. 한편 이때 객관적 구속요건 직계존속이고 역시 법률상 직계존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래 판례 남녀가 동거하다가 뭐 애를 낳는데 남녀가 동거하다가 애를 낳는데 혼인신고를 했다면요 둘 다 법률상 부모지만 그냥 동거하다가 애가 나왔는데 그 애를 얘가 죽였다면 B녀가 죽이면 영아살해죄지만 A는 뭐요? 이건 아직 사실혼이고 사실혼이란 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야. 아까 바람펴서 난 자식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뭐 얘가 얘를 죽여도 보통살인죄지만 얘가 얘를 죽여도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영아살해죄 안 됩니다. 하나 잠깐 놓친 게, 자, 이때 갑이 이 A와 B 호족에 와서 B녀를 죽이는 게 이제 정모서자 관계고 보통살인죄인데, 갑이 일로 와서 왜 나를 이쪽으로 보내서 계모한테 뭐 맨날 까이게 만들었느냐고 시녀를 죽였다면 무슨 죄겠어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모를 자식이 죽이면 이거 전속살해죄 이다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인지하기 전에 죽였다면 보통살인죄다. OX. 사실상 모의 경우 모가 인지하기 전에 죽였다면 보통살인죄 이다. OX. X야. 왜냐하면 자, 남자는 여자가 애를 낳았을 때 자기 애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도 바람펴서 애 낳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내연관계에서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또 여자애가 물란해가지고 뭐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다면 자기 자식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B녀가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아이를 차고 있다가 애가 나오는데 어머 이건 내 애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엄마는 분만과 동시에 그냥 인지한 걸로 봅니다. 자동으로 인지된 걸로 봐.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우겨댈 수 있지만 엄마는 별도의 인지가 필요 없고 출산, 분만 그 자체가 곧 인지입니다. 따라서 인지하기 전에 죽였다 하더라도 뭐 태어난 게 이미 인지인데 이건 그냥 무조건 보통살인죄입니다. 무조건. 그 시험에 나왔어. 사실상 모가 인지하기 전에 자식이 모를 죽였다면 보통살인죄이다. 틀린 걸 골라라. 그거 정답이야. 틀렸어요. 똑같은 이유로 영아살해죄에서도 이때 부모는 법률상 부모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내연녀가 난 아이를 죽였다면 그 판례 세 번째 줄 끝부분 보통살인죄입니다.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하고 주관적 구속요건 당연 고의도 있어야 되고 뭐 무엇보다 이 살해 동기가 있어야 돼.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정말 둘 다 20대 초반인가 중반인데 애를 낳고 그 아이를 한두 달밖에 안 된 아이인데 이 아이를 놔두고 둘이서 게임방에 가서 무려 10일 동안 게임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아이를 굶어 죽는 걸 아사라고 합니다. 굶어 죽게 만들어요. 자, 이 A와 B는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OX. X야. 왜? 영아살해죄로 감경의 여지가 있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뭐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이런 부득이한 사정, 소위 정상 참작할 만한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고작 게임방 싸돌아다니느라고 애를 죽였다면 이건 그냥 보통 살인죄예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런 한심한 인간이 있더라고. 차라리 애를 낳질 말든가. 이게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살인죄로 깜빵이나 가고. 이 한심한 것들. 따라서 내용,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예를 들면 기형아로 출산했다든가 뭐 생육의 가능성이 없다든가. 줄거세요. 가족계획상 자식이 너무 많아서 죽이는 건 이건 영아 살해죄 안 돼. 이건 그냥 보통 살인죄야. 가족계획상 자녀가 너무 많아서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건 이건 영아 살해죄가 아니라 보통 살인죄입니다. 공범관계.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바로 이때 B녀가 이 갑을 죽일 때, 태어난 갑을 죽일 때 친구 F녀와 함께 죽였다면 B녀는 당연히 영아 살해죄고 일정한 동기, 도저히 힘들어서 죽였다. F녀는 어떻게 되겠어? F녀 제 책 불러봐. 영아 살해죄 공범이 성립하지만 처벌은 보통 살인죄로. 그런데 33조 이 영아 살해죄가 가벼워요, 보통 살인죄가 가벼워요? 이게 훨씬 가볍거든. 이게 훨씬 중하고. 33조 단서가 뭐로 돼 있나?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중한형으로 벌하게 되잖아. 여기서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조문상으로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데 이건 중한형으로 벌하게 되는데 그 해석하고 좀 핀트가 맞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뭐가 더 설득력 있어요? 다수설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이때 뭐로 봐? 처음부터 얘는 보통살인죄 공범이 성립돼서 보통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한다. 그러면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 문제가 해결이 좀 되지. 그걸 갖고 판례를 비판하는데 머리 복잡하면 지금 설명한 건 잊어버려요. 그냥 판례에 의하면 얘는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은 하지만 처벌만 일반범으로 처벌된다. 자, 촉탁승낙살인죄. 이건 조금 쉬었다 갑시다.